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되는 건 중국 특사를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습니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며 중국을 훈계했던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명분을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전날 저녁 대통령궁에서 중국 특사단을 만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El año del caballo. Sí. Vamos cabalgando hacia la unión perfecta a toda prueba, en todo momento. Mi amigo. 불과 6시간 뒤 그것도 중국 특사단이 여전히 카라카스에 머물던 시점에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방구 패권을 주창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과 채권 상환까지 통제하겠다고 밝힌 상황.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구매국이자 최대 채권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이 대중국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역과 관세에 집중됐던 미중 패권 경쟁 전선이 확대하는 조짐 속에 이번 작전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중국의 대만 훈련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며 비판했던 미국이 타국 지도자를 강제 축출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번 작전을 대만 침공 청사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a slap in the face of those rules, saying that somehow President Trump gets to decide what is the right to use military force. And that is going to cause great dissension in the world.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이란에서는 마두로 다음은 하메네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살해할 경우 구출에 나서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한편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두고 각 나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두고 세계 각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며 이번 사태를 미국이 카리브해 지역에 개입한 가장 암울한 순간들에 비유했습니다. 쿠바도 미국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Un asalto criminal contra nuestra América, zona de paz. Una violación de la soberanía de una nación que es símbolo de independencia, dignidad y solidaridad. Y un ataque inaceptable al derecho internacional. 반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작전으로 자유가 전진한다고 환호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남미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고 러시아도 이번 침공을 무력 침략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인 헝가리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신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에서 이번 사태를 제국주의적 침략에 빗대는 반면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정당한 군사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Y esto es un crimen en realidad a nuestra nación, porque intervenir en nuestra tierra, en nuestro pueblo soberano, es una agresión en donde se vea. 마두로 대통령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게라는 지지자들을 향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사태를 논의합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윤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사변들이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평양시 동남부의 력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발사해 동해상 1000km에 설정된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종이나 세부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북한이 처음 공개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 마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준비 태세를 평가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전쟁 억제력에 대한 작전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수단, 특히 공격 무기 체계들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공격 수단들의 상시 동원성과 치명성을 적들에게 부단히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일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사태를 지켜보며 자신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의도성 미사일 발사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 침해이자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실존적 위협을 느꼈을 북한이 향후 북미 대화 재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과도 통치를 선언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마두로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내일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정우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축출된 마두로 대신 임시 대통령을 맡은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한 데 따른 경고이자 베네수엘라에 대한 본격적인 과도 통치에 앞서 마두로 지우기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공개로 밝혔다고 전해 베네수엘라 임시 권력과의 마찰은 없음을 알렸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마두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We expect to see changes in Venezuela. Changes of all kinds, long-term, short-term. We'd love to see all kinds of changes. But the most immediate changes are the ones that are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선 미국의 이번 공습과 사후 통치 방식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경호팀 대부분이 미군에 사살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Luego de asesinar a sangre fría a gran parte de su equipo de seguridad, soldados, soldadas y ciudadanos inocentes.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경호 인력과 민간인 등 80명가량이 사망했고 희생자는 더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정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마두로는 미국 법정에서 열릴 첫 형사재판에서 마약 테러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재판은 올해 92살의 헬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맡게 되는데 CNN 방송은 해당 판사가 10년 넘게 이 사건을 담당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자 북한이 난폭한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한 공포를 각인시켜서 핵 집착을 더 강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문답을 통해 미국의 마두로 체포를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자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의 상습적인 패권 행위에 맞서 반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교가에선 자다가 압송된 마두로의 모습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체제 안전을 보장할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뿐이란 인식을 더욱 굳힐 거란 분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는 것은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결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핵 무력을 고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수작전 대비도 강화하고 또 전술핵의 실전 배치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 사태를 의식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같은 흐름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비핵화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체제 보장을 요구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